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5월 9일 일요일에 보내드리는 정과 뒷담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 민감한 민감한 내용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박근혜 탄핵에 과연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일단 내일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 취임 4주년이죠. 그런데 4년 임기 중에 무려 2년 가까이 윤석열과 싸우느라고 많은 에너지를 소비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자,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막기 위해서 대리전을 펼쳤죠. 법무부 장관들을 내세워서 윤석열과 대리전을 펼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권력 수사 막기 위해서 조국, 추미애, 박범계 잇따라 내세워서 대리전을 펼쳤고,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그런 싸움이 2년에 가까운 싸움이 윤석열을 범야권의 차기 대권 주자로 키웠습니다.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을 맞아서 특별 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와 맞서 싸우다가 정치적 몸집이 상당히 커졌죠. 그런데 이 보수 정권을 수사했다는 전력,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탄탄대로를 걷는데 대권길을 탄탄대로를 걷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죠. 일종의 업보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은 분명히 넘어가야 되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사안이죠. 자, 일단은 어떤 딜레마인데 범야권, 범보수의 차기 대권 주자로 나서려고 하는데 보수 정권을 수사한, 보수 정권 수사 두 갈래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박근혜 정부 때 그 특검,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으로서 했던 수사, 그리고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돼서 이른바 적폐몰이 수사를 한 것, 저 두 가지인데, 어쨌든 거기에 대한 책임론이 지금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김용판 의원 전 서울경찰청장이 처음으로 공개 목소리를 냈죠.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사과하라. 그리고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본인에 대한 수사지만 지금 그 이후에 이른바 적폐몰이 수사도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했다. 나올 때까지 파는 그런 수사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김용판 의원이 계속하고 있죠. 자, 지금 그런데 이 야권 안에서는 일부 친박계 출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사 책임론뿐이 아니고 탄핵 책임론, 박근혜 정부 탄핵에 대한 책임도 윤석열에게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책임론을 제기를 하려고 준비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권 주자들 사이에서도 탄핵 책임론, 결국 보수 정권을 무너뜨린 인물이 윤석열 아니냐, 이렇게 공격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제가 좀 감지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야권 안에서는 일부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탄핵은 일단은 국회가 의결을 했죠. 국회가 먼저 의결을 하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그 안에 들어갈 것은 없는데, 그래도 간접적으로는 좀 탄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 이 문제는 이건 상당히 중요하죠. 윤석열 본인도 또 범야권 입장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탄핵의 강을 사실상 건너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수 정권이 무너지는데 윤석열의 역할, 수사팀장 윤석열의 역할이 과연 어느 정도였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현재 친박이 다시 포진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윤석열이 바로 직행하는데 좀 걸림돌이 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죠. 윤석열 지금 제3지대냐, 국민의힘 직행이냐, 이렇게 지금 결단을 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아마 국민의힘 직행을 하는데 이 탄핵 문제, 수사 문제가 난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 일단 윤석열의 현재 입장 나온 것은 이렇습니다. 본인이 직접 밝힌 적은 없습니다. 보수 정권 수사와 탄핵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밝힌 적은 없는데, 이 여러 가지 언론 취재를 통해서 주변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일단 김용판 의원이 사과를 요구했을 때는 간접적인 반응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중앙일보에 보도가 됐었죠. 자, 김용판의 국정원 댓글 수사 사과 요구, 여기에 대해서는 당 안에 윤석열의 반응입니다. 당 안에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이 정도 반응을 했는데, 이 주변에서 탄핵 문제, 이것을 물어봤던 모양입니다. 박근혜 탄핵,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뭘 책임져야 하느냐, 탄핵에 대해서
내가 사과할 일인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 이 보도가 일단 나왔습니다. 아마 이 보도가 저는 윤석열의 현재 입장과 그 유사하지 않느냐. 윤석열 입장에서 내가 탄핵에 대해서 뭘 사과를 하느냐, 무슨 책임이 있느냐. 이것은 윤석열의 생각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자, 그것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자신은 최순실 특검팀 파견 검사로 직무 수행을 했을 뿐이다. 탄핵은 국회 표결 그리고 헌재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리고 윤석열에 대해서 충청 대망론을 이야기하는 정진석 의원도 윤석열은 사법체계에서 주어진 역할을 했을 뿐이다. 그래서 뭐 탄핵에 대해서 책임질 일이 없다. 그런데 친박계 일부에서는 아니다. 탄핵 분위기는 특검 수사가 조성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연 진실은 뭘까요? 먼저 탄핵 과정과 그 과정마다 윤석열의 역할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자료도 다시 찾아봤고 그때 기억도 되살려서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자, 2016년 최순실 국정개입 보도가 시작된 것이 2016년 9월부터입니다. 처음에 시작입니다. 9월 20일 한겨레 신문이 최순실이 K스포츠재단 설립과 운영에 개입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정타를 친 게 2016년 10월 24일 JTBC 보도입니다. 최순실 국정 개입 의혹 이렇게 하면서 문제의 그 태블릿 PC를 JTBC가 공개를 했죠. 그래서 박근혜 정권에 대한 수사가 이것을 계기로 시작이 됐습니다.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됐는데 이 태블릿 PC가 10월 24일, 2016년 10월 24일에 공개가 됐는데 2016년 10월 27일 불과 사흘 후에 검찰에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를 하죠. 본부장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바로 수사를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미르재단, 또 K스포츠재단, 여기 강제모금에 초점을 맞췄죠. 그래서 검찰이, 지금 특검이 아직 나오기 전입니다. 검찰이 이영렬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11월 3일에 최서원을 구속하고 11월 5일에 안종범, 정호성 계속 구속합니다. 검찰이 지금 구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까지 윤석열의 이름은 나오지가 않죠. 자, 그때 그 시점에 윤석열은 계속 검찰이 막 최서원, 안종범 이렇게 막 구속할 때, 정호성 구속할 때는 검사 윤석열은 대전지검에 있었습니다. 그 2013년에 국정원 댓글 사건 외압 수사 폭로로 해서 대구 고검으로 자천이 됐죠. 그리고 다시 대전지검으로 자천이 된 이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루어지는 수사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죠. 자, 이름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6년 들어서 2016년 11월 들어서 10월에 그런 일이 있었고 11월 들어서 특검이 필요하다. 특별검사가 필요하다. 검찰 수사를 못 믿는다. 이런 말들이 정치권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특검이 추진이 됐고 성사가 됐죠. 그래서 2016년 12월 1일에 박근혜 대통령,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이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이 특검에 박영수 특별검사를 임명을 합니다. 12월 1일입니다. 2016년. 자, 이때부터 당장 특검이 수사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특검을 수사팀을 구성을 하고 윤석열도 그때 1호 영입하고 또 수사 방향을 논의하고 이렇게 한 뒤에 특검팀이 공식으로 수사에 착수하기 시작하는 것은 12월 21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20일 동안 준비를 한 거죠. 12월 1일에 박영수 특검이 임명되고 20일 동안 수사 준비를 했습니다. 21일까지. 그때까지는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사이에 수사 준비를 하는 그 사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이 됩니다. 그때까지 특검은 또 수사 준비만 하고 있었죠. 수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탄핵이 추진이 되죠. 12월 3일, 12월 1일에 박영수 특검이 임명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수사 준비에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12월 3일에 야3당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탄핵 소추 이유는 대부분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에서 만든 공소장,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여기에 대한 공소장을 기초로 해서 그것과 연결된 박근혜가 여기에 총괄 책임이 있다. 국정농단 하는데 박근혜가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 탄핵 소추안을 만들죠.
검찰 수사 결과를 주로 토대로 해서 탄핵 소추를 합니다. 이때도 특검은 등장하지 않았죠. 윤석열은 등장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12월 9일에 결국 국회에서 234표 압도적 찬성으로 탄핵이 의결이 됐고, 그 순간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 정지 상태가 돼서 이 탄핵안이 헌재로 넘어가죠. 자, 이 탄핵이 이루어지는 사이에 박용수 특검은 진용을 구축을 했습니다. 박용수 특검이 이 진용을 구축을 했는데, 이규철 특검보, 그때 특검보가 4명이 임명이 됐죠. 이규철 특검보가 공보 담당을 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은 이규철 특검보는 특검 수사 들어가자마자 매일 하루에 어쩌네 2번씩 나와서 언론에 브리핑을 하면서 지금 특검이 어떤 수사를 하고 있고, 이재용 수사, 최순실, 정유라, 안종범, 정호성 막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박근혜와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공동체, 최순실과 박근혜 경제적 공동체, 이 이야기까지 계속 특검에서 나왔죠. 이규철 특검보가 매일매일 기사거리를 몰고 다니면서 그때 이슈를 막 던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조금 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헌재가 탄핵안을 의결하는데 요로를 제공한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박용수 특검, 이규철 특검보, 공보 담당 이렇게 됐고, 수사 1팀부터 4팀까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사 지원단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수사 1팀은 국정농단 비효 의혹, 최순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 민정수석실, 우병우 민정수석실에서 우병우입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실에서 그것을 비호를 했느냐, 이것을 조사하는 게 1팀, 2팀은 문체부 관련 의혹들, 그리고 3팀은 세월호 7시간 의혹들, 이것들을 담당을 했는데 1, 2, 3팀은 다 특검보가 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4팀이 있습니다. 수사 4팀이 핵심이었죠. 뇌물죄 관련 대기업 수사, 삼성을 비롯해서 미르재단, K재단에 돈을 제공했던 이 대기업 수사, 그리고 뇌물죄, 정유라에게 말을 찾았다는 삼성 수사, 이것을 4팀에서 했습니다. 그 4팀장이 특검부는 아닌데 차장검사로 당시 대전고검 검사였던 윤석열이 영입돼서 수사 4팀장을 맡고 동시에 수사총괄팀장을 겸임을 하게 됩니다. 결국 윤석열이 맡은 4팀이 이 핵심이었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사건을 직접 박근혜 전 대통령을 면담 조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면담 조사하는 과정에서 녹화 문제, 녹음 문제 해가지고 서로 협상을 하다가 결국 안 돼서 면담 조사는 하지 못했죠. 그런데 박근혜와 연결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결되는 이재용, 최순실 하면서 최순실과는 경제 공동체 이렇게 엮고 이런 수사를 했었죠. 자, 그런 수사를 했는데 이 특검이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합니다. 수사가 시작돼서 끝날 때까지는 2016년 12월 2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니까는 약 2달 열흘, 69일 이 정도 수사를 했는데, 그 사이에 정유라 체포영장 발부했죠. 최순실, 김종 소환했고, 김기춘, 조윤선 구속했고, 이재용 구속했고,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됐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을 이렇게 수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에 특검이 공식 수사를 종료합니다. 그 전에 수사 기간을 더 연장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 권한 정지됐을 때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았던 한교안 법무부 장관이 불허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허가하지 않아서 2월 28일에 특검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 결과는 이재용을 비롯해서 17명을 기소를 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는데, 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입건을 해서 그 다음에 특검은 끝났으니까 검찰로 넘긴 것이죠. 다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처음에 검찰에서 시작돼서 특검 갔다가 특검에서 박근혜 건은 다시 검찰로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그 특검이 그렇게 활동하는 기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접 대면 조사는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주변은 다 받았고, 그 기간에 헌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리가 진행이 되고 있었죠. 박근혜 대면 조사 특검에서 추진을 했지만 되지는 않았고, 어쨌든 현재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특검 활동이 2월 28일 종료되고 난 이후에 헌재가 3월 10일 헌재가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을 하죠. 자, 그리고 그 파면이 결정된 그 순간에는 이 수사가 특검에서 다시 검찰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이 다시 박근혜 탄핵돼서 청와대를 떠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수사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월 21일에 이때는 그 특검은 없어졌죠. 3월 21일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전 대통령이죠. 그때 탄핵됐으니까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소환을 합니다. 그리고 3월 27일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죠. 그래서 법원에서 발부가 됩니다. 이 기소를 한 것이 특검이 아니고 검찰입니다. 얼마 전에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30년을 구형한 것은 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정확히 말하면은 윤석열의 특검이 아니고 서울중앙지검 특검이 아닌 검찰에서 30년을 구형을 한 겁니다. 2018년 2월 27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을 했고 벌금 1,185억 원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30년 구형을 했고 파기환송심에서는 국정원 특활비까지 포함해서 35년을 검찰이 구형을 했습니다. 일단 특검이 구형을 한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자, 이렇게까지 보면 지금까지의 이 탄핵 과정에서 윤석열의 역할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국회 탄핵 의결까지는 윤석열이 등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탄핵 의결은 검찰의 탄핵 소추 수사, 검찰의 수사 기록을 가지고 탄핵 소추를 정치권에서 했고 정치권에서 탄핵이 의결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박근혜를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에서 특검 활동은 마무리됐습니다. 기소하고 이것은 검찰이 했죠. 그래서 박근혜 수사와 구속, 이것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주도를 했습니다. 구형 30년도 검찰이 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특검에서 특검 활동을 한 윤석열은 탄핵에서 완전히 자유롭다는 말인가? 일단 국회 의결 과정에서 윤석열은 없었고 나중에 수사 결과를 검찰이 30년 구형을 할 때도 윤석열의 특검은 해체가 됐기 때문에, 해산이 됐기 때문에 단지 본인들이 했던 수사는 계속 공소 유지를 했지만 박용수 특검이, 거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검이 기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소 유지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안 했습니다. 이재용,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검이 이 공소 유지를 했죠. 재판에 나가서 특검 입장을 밝혔다는 말씀이죠. 자, 이렇게 되면 윤석열은 탄핵에서 자유롭다. 딱 그렇게만 볼 수도 없는 것이 간접적인 이런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윤석열의 수사 사팀이 주도한 이재용, 최순실, 정유라 주변 수사 상황, 이것들이 계속 이규철 특검보가 매일매일 브리핑을 합니다. 브리핑을 하면서 이런 재판식 박근혜 몰이를 한다. 그런 말이 나왔었죠. 경제 공동체 이야기 나오고 또 통화 내역도 막 공개가 되고,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화 내역도 막 공개가 되고, 이런 것이 지금 같으면 비사실 공표로 엄청난 범죄가 될 텐데 그때는 특검이 그런 것을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목적 가지고 특검이 움직인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런 재판식으로 박근혜 몰이를 했는데 그 시점은 바로 헌재가 심리를 막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 심리 8대 0으로 나중에 파면이 결정됐는데, 헌재 심리에 여론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고 그 여론이 형성되는데 특검의 브리핑이 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특검이 책임이 있고, 그렇다면은 그 특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윤석열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다만 그 브리핑을 윤석열이 한 것은 아니고 특검보가 했지만은 그래도 그 상황을 이규철 특검보가 브리핑을 하는 과정 그리고 하는 내용의 대부분은
윤석열이 주도한 수사에서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윤석열이 이규철 특검보에게 이 수사 내용을 알려주고 그러면 이규철 특검보가 언론 플레이를 한 것 아니냐.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간접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 아니냐. 자, 그런 분석이 지금 가능한 것이죠. 물론 윤석열이 브리핑한 것은 아니지만 특검이 한 팀으로 움직였으니, 박용수 특검이 한 팀으로 움직였으니 윤석열 수사를 했던 윤석열도 어느 정도 책임은 있다 이런 것이고, 또 혹은 여론을 의식해서 여론이 막 들끓으니 제 뒤로 보이는 광화문에서 막 촛불 집회가 일어나고 그러니 여론을 의식해서 윤석열 본인도 과잉 수사를 한 것 아니냐. 자, 이런 지적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국정원 댓글 사건 때 박근혜 정권에 의해서 대구고검, 대전고검으로 계속 한직에 자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복수 심리로 수사를 과잉한 것 아니냐. 자, 그런 지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사 과잉한 것이 직접적으로 탄핵에 영향을 안 미쳤어도 여론을 탄핵 쪽으로 몰아가는데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 쪽에서도 이 특검 활동이 끝나고 나서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 뭐 경제적 공동체라든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과의 관계를 하면서 이 공범 피의자로 이렇게 적시한 데 대해서 반박을 하는 그 발표문을 냈는데 그 안에도 보면은 그러니까 박용수 특검이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다양한 언론 플레이를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윤석열이 박근혜 탄핵에 어떻게 책임이 있느냐, 이것을 일단 제가 정리를 드리면은 일단입니다.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 국회 탄핵 과정이든 헌재 탄핵 과정이든 아니면 박근혜를 기소를 하든 여기서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박용수 특검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윤석열 수사팀장이 연관은 없다. 다만 간접적인 책임론, 여론을 조성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여론 조성에 특검팀이 나선, 그리고 특검팀이 윤석열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간접적인 책임론은 제기될 수도 있다. 이 말씀까지 오늘 드리고, 제가 일단 법률적인 지식은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윤석열이 박근혜 탄핵에 책임 있는지 제가 취재와 과거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 하나 문제가 있죠. 탄핵 외에 박근혜 정권에 대한 수사, 그리고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고 나서 그때 특검 수사도 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 주변을, 전 대통령 주변을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그 수사 하나, 그리고 하나는 문재인 정권 출범 후에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고 나서 윤석열이 그때 이른바 적폐물의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나중에 책임론이 불거지겠죠. 그 부분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탄핵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것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보완 이론, 설명, 이것을 제가 이 법조 논객 서정욱 변호사를 모레 화요일에 오후에 여기에 이 자리에 모셔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에 대한 수사를 윤석열 검사가 어떻게 했는지, 문재인 정권 출범 후에 이른바 적폐물의 수사에 대한 책임은 없는지, 2탄은 화요일 오후에 서정욱 변호사를 모시고 들려드리겠습니다. 송근의 혼술이었습니다.